안녕하세요. 주저앉아 트래블 주저앉아 제주 복작가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제주도에 어디를 가면 좋은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제가 선택한 곳은 비자림입니다. 비자림은 우리 집이 있는 세화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동쪽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비자림 꼭 한번 가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 비자숲은 상록 침엽수기 때문에 낙엽이 지지 않아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입구에서 좀 올라오다 보면 벼락나무 비자나무라고 있습니다. 얘가 한 100년 전쯤에 벼락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예요. 보통 비자나무는 암수 딴 그루인데 얘는 암나무하고 순나무가 합쳐져서 열리목이 됐습니다. 이게 비자열매입니다. 얘를 이렇게 누르고 나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향을 맡으면 비자 향이 진짜 엄청 진하게 납니다. 이게 예전에는 약이 많이 없을 때는 구충제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뭐 좋은 약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이거 가져다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자를 또 여기서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 진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무들도 목재 품질이 좋다 보니까 그런 고급 가구나 바둑판 쓰는 데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한 400걸음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비자림의 시작입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이렇게 길이 불구스로만 이렇게 흙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화산송이에요. 화산송이가 뭐냐면 그 화산이 터지면서 나오는 그 스코리아라는 돌을 우리나라 말로 화산송이라고 하는데 그 화산송이로 길을 꾸며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왠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그 사려니 숲길이 있고 여기 비자림이 있는데 그 사려니 숲길에는 삼나무들이 많이 있죠. 삼나무는 수종 자체가 엄청 빨리 자라요. 50년만 자라도 엄청 큰 나무가 되는데 이 비자나무는 아주 더디게 자라기로 유명합니다. 삼나무가 한 50년 자라야 이제 그 굵어지는 그 굵기가 비자나무는 300년에서 500년 정도 자라야 그 정도로 굵어지는 그런 나무예요. 300년 정도 돼야 이 정도 굵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껍데기를 만져보면 푹신푹신해요. 속은 단단하고 겉은 푹신푹신한 편입니다. 비자림은 코스가 두 코스가 있어요. 긴 코스가 있고 짧은 코스가 있는데 이 짧은 코스로는 바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홍이 바닥으로 평평하게 돼 있어서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거의 없어서 다 평지예요. 짧은 코스는 한 바퀴 도는데 한 3-40분 정도, 긴 코스도 뭐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저는 당연히 긴 코스입니다. 보통 단체 관광객도 비자림에 많이 오는데 비자림에서 관광객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코스를 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짧은 코스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용히 숲길을 걷고 싶다고 하시면 이 좀 긴 코스를 선택하시면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자주 오지만 올 때마다 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가운데 있는 저런 비자나무 저 정도쯤 되려면 한 800-900년은 돼야 그 정도 비자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굵기도 굵기지만 위로 올라가서 나무의 폭도 상당합니다. 큰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도 아주 웅장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제주도의 숲이 육지에 있는 숲하고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건 숲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에 많은 이끼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꼭 콩짝개나 줄사철, 담쟁이들이 나무에 붙어서 같이 공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뭇잎도 푸르르지만 나무 자체에도 이렇게 이끼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여기가 그 지하까지 이어진 그런 숨길입니다. 이쪽으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고, 저 숨골에서 일정한 그 온도의 공기가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습도 조절도 되고, 저 숨골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에쯤에 올라오면 엄청난 비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자나무 보면 이 아래쪽은 굉장히 지금 두껍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보이는데, 위쪽으로는 많은 가지들이 뻗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형태를 맹아라고 합니다. 맹아. 이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랫부분이 한번 잘렸던 것 같아요. 한번 잘리고 외부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가지들을 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근데 맹아치고 엄청 크게 자랐네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랑 연인이랑 와서 대화하면서 걷기에 상당히 좋은 길이에요. 길 자체가 워낙 관리도 잘 돼 있고, 주변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친구들하고 연인하고 한 바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아마 너무 풍경이 좋아서 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냥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천년 비자나무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에 있네요. 얘가 한 수령이 900년, 950년 정도 된 새천년 비자나무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비자나무예요. 일단 저기 지금 폭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거의 한 2m 가까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없어서 수폭이 옆으로도 굉장히 넓게 뻗어 있어요. 보세요. 이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저 크기가 정말 엄청 크거든요. 여기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아닌데 제일 큰 비자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옆쪽으로 가면 열리목도 있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딱 이 아래쪽에서 되게 붙어 있죠.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중간중간에 붙어 있고, 다른 듯 붙어 있는 그런 열리목이에요. 일단 그 육지에 있는 숲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은 평지라는 거. 평지인데 사람이 만든 공원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이라는 게 또 이 비자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에는 평지에 이런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려니도 그러고 절물도 그러고, 기본적으로 자연이 형성한 숲에 길을 내거나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그 조성된 그런 공원들하고는 일단 많이 다릅니다. 느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쪽 그 동남아에 있는 밀림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뭐 동물들이 뛰어나올 것 같은 풍경입니다. 그래서 되게 생경하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육지에 오신 분들이 여기 오면 그냥 와, 진짜 다르다, 이국적이다, 멋지다,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3, 4년 전만 해도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오시면 좀 여유 있게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혼자 식사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혼자 식사 됩니다. 자, 이제 비자림을 다 보고 제주 근처, 비자림 근처에 있는 제주 삼다장이라는 식당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데예요. 근데 일단 비자림이 왔으니까 비자림 근처에 좀 맛집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평점은 뭐 4.6 정도로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장이랑 뭐 전복이랑 그런 세트를 파는 데인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메뉴가 준비되면 세트 메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걸로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집게는 깨다시 꽃게라고 제주 모래수에 사는 게인데요. 특징 껍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리까지 씹어드실 수 있으세요. 집게발 쪽은 딱딱할 건 조심히 드셔야 되고, 네. 내장 맛이 강한 쓸쓸한 맛이 나실 거예요. 네. 특징이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복죽, 딱새우, 게장, 전복장, 이래서 3대장, 양념게장이 나오고 밑반찬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2만원. 가격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전복죽. 에피타이저로 먹기에 아주 적당해요. 간이 막 짜지도 않고 전복 맛도 제법 많이 나고 이 정도면 단품으로 팔아도 손색 없을 그런 맛입니다. 문어 미역국이에요. 문어. 문어에서 단맛이 나네요. 정갈합니다. 전복장 먹어볼게요. 전복. 쫄깃쫄깃하고 괜찮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딱새우가 안 비쌌는데 요즘 딱새우가 너무 비싸요. 딱새우 머리에 있는 내장을 꺼내 먹으면 딱새우 특유의 단맛하고 좀 진한 고소한 맛이 있어요. 잘못하면 비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맛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먹을게요. 앞접시 2개 달랍니다. 생각했던 게장 맛은 아니네요. 껍질째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껍질이 부드러워서 처음부터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꽃게랑은 맛이 달라요. 집에서 먹는 육지 꽃게를 생각하면 좀 낯섭니다. 낯설음이 사라지면 담백하면서 오는 그런 맛이 있네요. 씹어 먹다 껍질은 뱉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먹게 됩니다. 씹을수록 계속 깊은 맛이 나와요. 일반 꽃게장 집에서 파는 안짠 게장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그런 게장하고 파는 거에 약간 중간 정도의 맛? 가정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밥 맛입니다. 집밥. 집에서 하는 게장 맛. 아까 사장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이 게가 몸딱지 먹을 때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쓴맛이 있으면 쓴맛이 있는 게를 뭐하러 팔지 그러는데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맛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몸통이 맛있네요. 괜찮네. 그 육지에서 먹는 일반 게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맛의 결이. 게장하고 먹으면 밥을 남길 수가 없어요.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자, 게딱지에 밥을 비벼서 일반 게장보다는 조금 짭조름해서 밥을 좀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드 안쪽에 있는 걸 잘 끄집어내서 와씨 친구야. 오 맛있다. 게딱지 밥은 못 참죠. 자 갑니다. 유명하네. 이게 생각나겠는데 그냥 생각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옵니다. 여기는 살 빼야 되는데 사람 빼면 이상하게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게장을 안 시켰어야지. 게장을 먹으면서 그렇게 밥을 조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 다리 먹을 때 설명했잖아요. 뭔가 좀 애매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올라옵니다.
아, 밥이 모자르네. 네, 저도 공깃밥 하나만 주실래요? 네. 시켰습니다. 공깃밥 할 수 없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뜨겁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진짜 한 그릇 이상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기도 맛있는데, 몸통이, 맛있습니다. 양념게장. 저는 역시 양념게장보다는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양념게장도 수준급입니다. 네, 맛있는 양념이에요. 매콤하고.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리를 잘 하시네요. 밑반찬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요리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또 올 것 같아요. 혼밥도 되고 혼자 먹기 아주 정갈한 세트입니다. 살찔까봐 자주는 못 오겠네. 딱스 완전 뿌리고 싶은데? 이렇게 따볼까? 그래서 이렇게 다리 부분을 이렇게 따서 하마터면 이거 놓치고 갈 뻔했네. 싹 뺐어? 오, 딱새우 맛있어요. 다 재료가 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비자림 갔다가 밥 먹고 멍 때리고 싶어서 온 곳은 김영갑 갤러리 부모학입니다. 여기는 평생 동안 그 제주도 풍경 사진만 찍은, 특히 오름 사진만 찍은 김영갑 작가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금처럼 그 제주도가 개발되기 전에 용눈이 오름을 중심으로 제주도 풍경을 많이 찍으신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 작품에 대해서 원래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그런 느낌을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받았어요. 제대로 된 사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한 작가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 작품들 하나하나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찾는 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에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쉬면서 여독을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입장권 대신 이렇게 이 엽서 세트 중에서 한 장을 입장권으로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한 장 한 장 받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영갑 작가님이세요. 김영갑 작가님은 2005년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진 찍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주도에 여행을 오면, 처음 이제 여행을 오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닷가입니다. 제주도 오면 바닷가가 워낙 정말 너무 예쁘죠. 예쁘기 때문에 일단은 바닷가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바닷가에 볼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바닷가에 맛집, 카페 그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바다를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N차 방문하시고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은 이 오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사진 한 장에 바람과 빛과 시간,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작품이 매번 바뀌는 건 아니지만 큰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벅차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작품들이 쭉 화면에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멀리서 눈으로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원래 사진을 찍으면 필름이나 현상을 하면 4:3이나 16대고 기껏해봤자 그런 필름도 이제
찍었을 텐데, 이거는 작가님이 작가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트리밍을 한 거겠죠. 뭐를 딱 정답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이야기를 계속 건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풍경 사진 같지만 제주도민의 생활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척박한 땅을 다 밭으로 일구고 삼나무들이 쭉 심겨 있는데, 박정희 시대 때 동원이 돼서 심겨진 그런 삼나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제 노역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동원이 된 도민들의 감정과 이런 척박한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의 모습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산다는 느낌보다는 아직도 제주도를 여행한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주기를 두고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사진을 통해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역사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그날의 제 감정과 그날의 제 느낌과 제주도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마음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계속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모습을 보고 갈 수 있게 돼서 이곳은 잘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김영과 갤러리를 다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여행을 하시다가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 고요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곳 김영과 갤러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주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 제주도에 여러 번 오신다면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들르시면 그 사진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저앉아 트래블, 주저앉아 제주의 복작가였습니다.